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신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아주 친숙한 먹거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서 걱정하시는 무릎 관절 통증이나 또 환절기만 찾아오는 기침, 가래 같은 거요. 기관지 문제들, 그리고 속 더부룩할 때요. 이런 불편함들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신문 기사나 방송, 또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일종의 건강 보물 찾기랄까요? 네, 맞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의학 용어 말고요. 그냥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무, 또 그 무청 말린 시래기, 도라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될 수 있는지, 또 이왕이면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쉽고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물 바로 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겨울무는 인삼이나 산삼 안 부럽다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싸고 흔한 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무는 팔방민 같은 채소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이 바로 그러죠. 소화를 돕는다는 거. 무에는 그 디아스타제나 아밀라아제 같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아주 풍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소화 작업을 돕는 일꾼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아, 일꾼들이요. 네, 그래서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음식을 좀 급하게 드셨을 때요. 그럴 때 생물을 조금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또 기름진 음식 있잖아요. 그거 소화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고구마 먹고 쑥 답답하면 시원한 동치미궁을 드시고, 냉면이나 메밀국수에도 꼭 간 물을 넣어 먹었군요.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었네요. 이야, 조상님들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식이섬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잘 배출하게 돕는 성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효능이 바로 기침이나 가래를 잡는 건데요. 아, 기침 가래요? 네, 무에 들어있는 약간 매운맛을 내는 성분, 시니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건조해진 모간, 그러니까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좀 묽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 쉽게 나가도록 도와주죠. 목감기나 기침으로 고생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야, 소화도 돕고 기관지에도 좋고 정말 기특한데요. 근데 면역력 높이는 데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요즘같이 일교차 크고 면역력 중요할 때는 더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네,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타민C 하면 과일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무에는 놀랍게도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무 껍질 있죠. 껍질의 속살보다 비타민C가 2.5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2.5배나요? 껍질에요? 네, 그러니까 무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비타민C 말고도 비타민 A, B, 또 여러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해서요.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 매운맛 성분 중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불필요한 활성산소, 그러니까 세포를 늙게 만드는 나쁜 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아, 청소부요? 네, 몸 안의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서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나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일으키는 물질 있죠? 그런 거 배출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우리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간 보호에도요. 와, 듣다 보니 정말 무 하나에 이렇게 효능이 많았네요.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칼륨이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를 배출하도록 도와서 혈압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성분들이랑 같이 혈관도 튼튼하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변하는데 특히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밭에서 나는 보약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럼 이 좋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이런 효능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요리법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무는 친척 활용법이 무궁무진하죠. 효능을 잘 살리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무꿀집 또는 무청이라고 하죠. 기침이나 가래에 심할 때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요. 얇게 나박나박 썰거나 채 썰어서 유리병에 담아요. 그리고 꿀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두세요. 그러면 무에서 즙이 빠져나와서 꿀이랑 섞이거든요. 이 즙을 한 숟가락씩 그냥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면 돼요. 아, 네네. 꿀 자체에도 기침 완화 성분이 있고 무에 신이 그린 성분이 가래 사귀는 데 도움을 주니까 시너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요. 만 1세 미만 아기한테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기침 가래에 더 효과를 보고 싶으면 배를 같이 넣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무, 배, 꿀, 이 조합은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무, 배, 꿀은 폐랑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랄까 삼총사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율은 무 2에 배 1 정도. 예를 들어 무 400g이면 배 200g. 이렇게 준비해서 껍질째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때 베이킹소다 푼 물에 잠깐 담궜다가 씻으면 더 좋고요. 농약 걱정 좀 덜 수 있죠. 씨랑 꼭지 제거하고 믹서에 넣어서 꿀 적당량 넣고 같이 갈아줍니다. 이걸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 갈아서 먹는 거군요. 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염증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요. 꿀은 무랑 배가 가진 약간 찬 성질을 보완해주면서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더해줘요. 끓이지 않아도 되니까 간편하고 영양소 파괴도 적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이게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은 생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 같은 뼈, 관절 건강이 신경 쓰이는 어르신들께는 무말랭이랑 생강을 같이 차로 끓여 마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네, 그 방법도 아주 지혜로운 활용법입니다. 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영양소가 꽉 응축되거든요.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함량이 생무보다 훨씬 높아져요. 같은 무게라면 우유보다도 1.5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비타민 D까지요? 네. 요즘같이 날 추워서 바깥 활동 줄면 햇볕 쬐기 어려워서 비타민 D 부족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무말랭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효과를 더 높이는 비결이 또 있어요. 바로 말린 무말랭이를요. 기름 안 두른 마른 팬에 넣고 살짝 덮어주는 겁니다. 덮었어요? 그냥 말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네, 덮어주면 좋아요. 덮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수분이 더 날아가고 우리 몸속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덮은 무말랭이를 생강이랑 같이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아, 덮어서 끓이는군요. 근데 왜 하필 생강이랑 같이 끓이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무는 성질이 약간 찬 편이에요. 근데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같이 넣으면 무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평소 몸이 좀 차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죠. 또 생강에 풍부한 진저롤이랑 쇼가올이라는 성분 있잖아요. 이게 염증 가라앉히고 통증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무말랭이의 칼슘, 비타민 D랑 생강의 항염 효과가 만나면 관절염 통증 완화, 뼈 건강 강화, 골다공증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감기 기운 있을 때 드셔도 몸 따뜻하게 데워주니 좋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무 활용컵도 있더라고요. 무랑 당근 같이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드는 초절임이요. 네, 무, 당근, 초절임도 영양적으로 아주 괜찮은 궁합입니다. 무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당근이 더해지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당근에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게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균, 특히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아, 유산균의 먹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나 설사 같은 과민성 대장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무랑 당근은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요. 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 당근 껍질에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 당근, 초절임을 만드실 때는 작은 요령이 필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무 껍질은 그대로 쓰시고요. 당근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하, 당근 껍질만 먹기면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두 채소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죠. 만드는 법도 아주 쉬워요. 껍질 벗긴 당근이랑 껍질째 씻은 무를 비슷한 크기로 채 썰어서요. 설탕, 소금, 식초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에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었다 드시면 아삭하고 맛있는 초절임이 됩니다. 아, 그리고 식초를 넣으면 새콤한 맛도 좋지만 비타민C 파괴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비슷한 이유로 무를 오이랑 같이 무칠 때도 식초를 조금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야, 정말 무 하나로 소화, 기관지, 면역력, 뼈 건강, 장 건강까지 아주 두루두루 챙길 수 있네요. 어르신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 요리 하나 꼭 추가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무의 잎과 줄기를 말린 시래기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철 배고픔 달래주던 구황식품이었지만 요즘은 영양 가치를 인정받아서 아주 귀한 건강식 재료로 대접받고 있죠. 정말 버려지던 것의 화려한 변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래기 역시 무뿌리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영향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뼈랑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시래기에는 칼슘이요, 무뿌리보다 무려 4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4배나요? 와우. 네,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그만이죠. 또 우리 관절 속 연골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그래서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특히 좋다니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인데요. 무뿌리에도 좋은 성분 많았는데 시래기에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래기에는 무 뿌리에서도 말씀드렸던 항암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역시 풍부합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효과도 있어서 간 건강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간 기능 유지는 전신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혈액 만드는 데 필요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정말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특효약이나 다름없어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임산부에게 중요한 엽산,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리보피바빈 같은 비타민 B군, 각종 미네랄,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야, 정말 영양 덩어리네요. 그럼 이 좋은 시래기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래기 초무침입니다. 시래기를 삶아서 먹기 좋게 썬 다음에 식초를 넣어서 새콤하게 무쳐 먹는 거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 구연산 같은 성분들이 시래기의 풍부한 칼슘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아, 식초가 칼슘 흡수를 돕는군요. 네, 칼슘이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인데 식초가 좋은 도웅이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래기 밥입니다. 밥 지을 때 삶은 시래기를 잘게 썰어 넣고요. 여기에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을 한두 스푼 넣어서 같이 밥을 짓는 겁니다.
구수한 맛도 일품이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지죠. 시래기 된장지짐이나 국도 맛이지만 초무침이나 들기름 넣은 밥도 아주 별미겠네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시래기 자주 챙겨 드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건강보물 도라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절기나 겨울이면 어김없이 목이 칼칼하고 기침, 가래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도라지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도라지는 정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목 건강을 위해서 즐겨 사용했던 귀한 약재이자 식품입니다. 도라지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포닌이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촉진해서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기 쉽게 하고 또 기침을 먹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예리는 효과도 있어서 목이 붓고 아픈 목감기나 기관지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아, 사포닌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군요. 근데 도라지가 기관지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라지에도 칼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칼슘 섭취가 특히 중요한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숙취 해소나 피부 미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무, 배, 꿀 조합이 기침 가래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여기에 도라지까지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활용하세요. 도라지, 무, 배를 전부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재워 도라지, 배, 무청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걸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면 각각의 재료가 가진 좋은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관지 건강 지키는데 더욱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그것도 좋겠네요. 다만 도라지도 드실 게 조금 주의할 점은 있어요. 사토닌 성분이 위 점막을 좀 자극할 수 있어서요.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가래는 없이 마른 기침만 계속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침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섭취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또 주의할 점을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 시래기, 도라지가 품고 있는 놀라운 건강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 외에 일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나 음식 궁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어르신들께서 매일 실천하기 좋은 아주 간단한 운동 하나랑 음식 궁합 팁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운동은요. 정말 돈도 안 들고 장소 제약도 거의 없는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흔히 까치발 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냥 제자리에 편안하게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 정말 쉽네요. TV 보면서도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동작이 어디에 좋은 건가요? 타게 펌프질에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이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께 특히 좋고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또 균형 감각을 키워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치질 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등 잠깐 서 계실 때 등등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10번, 20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 저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꼭 필요한 운동 같네요.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음식 궁합 팁도 궁금한데요. 네, 어르신들 뼈 건강 때문에 멸치볶음 자주 해서 드시죠? 이때 고소한 맛 더하려고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같이 넣어서 볶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멸치랑 견과류는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어머, 정말요? 멸치랑 견과류가 안 맞는다고요? 저 맨날 같이 먹었는데 왜 그런가요? 그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피틴산이나 땅콩에 많은 수산이라는 성분이요. 이게 멸치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이 칼슘이랑 만나면 서로 딱 달라붙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아, 그럼 멸치 먹어도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네요? 네, 같이 먹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멸치볶음을 하실 때는 견과류 대신에요.
풋고추나 피망 혹은 우엉을 채 썰어 넣어보세요. 고추에 든 철분이나 피망의 비타민 K, 또 우엉 속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멸치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맛도 더 다채로워질 겁니다. 아하, 멸치볶음에는 견과류 대신 고추, 피망, 우엉. 이야,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철 보약 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뼈와 관절에 좋은 시래기, 또 목 건강을 지켜주는 도라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까치발 운동과 멸치볶음 궁합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 흔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 건강을 지키는 지혜와 비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뭐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는 이미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면서 터득하신 생활 속 지혜들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건강 비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부디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안전히 계세요.